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싱어송라이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춘천에서 자란 젊은 아티스트죠. 싱어송라이터 하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하훈님,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모든 것을 노래로 만들고 부르는 예술인 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삶의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노래를 만들 때 보통 제가 겪었던 일이나 그런 감정들을 보통 노래로 쓰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 삶을 노래로 만들고 부른다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전에 조금 곡들을 듣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삶에 대한 고민이나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으셨어요. 네네. 그런 분야들에 평소에도 좀 고민이 많으셨나요? 제가 일단 뭐라 그래야 되지? 저를 믿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관심이 좀 많고 네. 그래서 그런지 고민도 당연히 저를 믿어야 되는 만큼 고민도 많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네. 또 싱어송라이터 하훈님을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왜냐하면 이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 이 하훈의 돌멩이가 한번 네. 나갔었습니다. 그 곡이 아마 이런 곡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니인 소설가 남궁승금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나눠주시면서 추천해 주셔서 네. 제가 한번 보내드렸던 곡인데 그래요. 이런 곡들 약간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울림이 되는 그런 곡들이었는데 이 곡을 쓸 때는 어떤 느낌으로 좀 쓰신 건가요? 이 곡을 썼을 때가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요제에서 한번 떨어졌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게 네. 그때 그 가요제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고 네. 왜냐하면 그 가요제가 어떤 등용문 같은 데뷔를 할 수 있는 정식적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요제였는데 네. 떨어지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눴던 얘기가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되나 꼭 행복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야 되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의 삶보다 나중을 위해서 막 저축하고 지금을 희생하는 그렇죠. 지금을 희생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죽으면 네.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서 네. 그걸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게 돌멩이예요. 그래서 돌멩이처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엄청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약간 네. 다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을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게 좀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노래를 만들게 됐고 그 해 제 단독 공연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발매를 해서 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실례가 안 네. 된다면 우리 돌멩이라는 곡을 네. 좀 라이브로 좀 청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내게 마음에 네 멋대로만 살 순 없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네 뜻대로 되진 않아 그럼 난 먹고 놀래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린 그저 내다 죽어 넌 그저 늙어 죽을 생각 넌 그저 늙어 죽을 생각만 하네 yeah. 바리스파밤 yeah. 네. 야, 이게 사실은 저희는 이미 음원으로는 들었었는데 네,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힘 있는 목소리로 더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하우님의 작업실에 네. 와서 직접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뮤지션들의 공간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 공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작업실에서는 주로 음악 만들고 네. 가사 쓰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레슨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가 일만 하는 곳은 아니고 네.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네, 가끔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제 공간으로 본인만의 네, 또 편한 그쵸. 공간. 네, 편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뭐 레슨도 하시고 네, 네.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이제 뮤지션 일도 하시고 레슨도 하시고. 그렇죠. 그 보통 전업으로 뮤지션을 하는 분들은 네. 유명하고 돈이 많고 그렇죠. 돈을 잘 벌고 돈이 네. 많고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 같은 어떤 인디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의 음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네, 저도 레슨을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투잡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일도 많았는데 네. 조금 더 힘들어지시진 않으셨는지. 사실 투잡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슨을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도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공연들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을 하면은 삶의 활력도 많이 얻고 네. 또 그런 내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원동력을 조금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혹시 주변의 뮤지션들 네. 이렇게 또 인디 무대에서도 하시고 친구분들은 어떻던가요? 친구들도 저랑 처지가 비슷하고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버는 일과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그만큼 음악으로는 돈을 그렇죠. 벌기 음악으로 어렵다. 돈이 벌기 어려우니까 네.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일로 음악을 하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들 투덜투덜대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좀 극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지금 음악을 선택하셔서 네, 음악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젊은 싱어송라이터이신데 그래도 하시면서 조금 내가 이건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삶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음악을 하는 일에 대한 장점은 제 인생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할 수 그렇죠. 있다. 네.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을 그렇죠.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면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네.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겪은 일들을 주로 음악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지루하지도 않고 네, 뭐 토론할 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항상 이 예술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참 창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창작하실 때 네. 좀 힘들다거나 좀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으신 건지. 왜냐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네. 창작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그쵸. 어떠세요? 네, 네.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노래 언제 내? 또 언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 곡을 쓰고 영감이 안 떠오르면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막상 영감이 떠오르면 곡을 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네. 그래서 창작의 고통은 뭔가 마감 기한이 있을 때 그럴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초에 드라마 OST 하나를 작곡을 한 게 있는데 네. 그때는 약간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그쵸, 거고 네. 기한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요구 사항이 확실히 있으니까 네. 이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힘들지만 네. 제 노래를 만드는 거는 너무 재밌고 네.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뭐 개개인마다 있겠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창작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창작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창작을 좀 이렇게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무래도 이 부모님 저번에 저희 시사주민에도 나오셨던 소설가 부부이셨던 우리 하창수 남궁순금 작가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어떠세요? 집에서는 좀 서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나요? 예술적인 이야기? 두 분 다 노래를 잘 하시진 않아서 노래는 또 다르시지만 음악적인 어쨌든, 거는 제가 물려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두 분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두 분 다 글을 쓰시다 보니까 제가 책을 정말 안 읽는데 그게 되게 눈치가 보였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도 한마디도 뭐 이렇게 말씀을 다그치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끔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성적이 이번엔 몇 등까지 해라, 뭐 어디 대학을 가고, 뭐 취업은 언제 하고, 결혼 언제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심적으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저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뭐 은연중에 심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 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를 친구들보다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은 그냥 재밌고 즐거운 얘기들만 하고 싶고 뭐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부모님한테 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또 부모님도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또 제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방향성도 생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처음에 음악을 한다고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나요? 그때 그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아무리 그렇게 너 대학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래도 음악이라는 길이 쉽지만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니까 아실 거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막 그래 너 음악해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막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그렇군요. 참 오늘 우리 싱어송라이터 하우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우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앨범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더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내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그래요. 여기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감 떠오르면 노래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예요. 행복한 삶.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당연히 큰 책임이 따르는 거고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할 거고 되게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목표를 잃지 않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 목표이자 그 꿈이고요. 네. 계획은 사실 뭐 거창한 게 없고 그냥 버티면서 웃으면서 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제 계획입니다. 조만간 이 네. 코로나가 빨리 네. 이제 또 사라지면 네. 좀 더 공연 기회도 많으시고.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좋겠어요. 네, 제 스스로도 사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뭐 음반 뭐 3월에 발매된다, 뭐 네. 언제 발매된다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말씀으로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뭔가 짠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서 최대한 영감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공연은 꼭 음원 발매랑은 다르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공연은 할 계획이 있고 음원 새로운 곡들로 뭐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도 올해 안에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네네네.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함께 네.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기에는 우리 하우님의 곡이 딱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아무래도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제 노래 첫 번째 발매했던 푸른 봄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푸른 봄. 네. 네. 가장 처음으로 냈던 그쵸, 네. 곡이시고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얘기를 썼어요.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때 작곡을 한 곡인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저는 고2 때부터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네.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루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대학교를 가는 것 전공을 정하는 것부터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 길이 맞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라는 의심을 계속하면서 살아온 친구들이 한 24살 때 돼서 다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길이 맞나?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야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편하게 얘기했었는데 24살 이때쯤 되니까 야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말이 되게 책임감 없이 말하는 것 같고 얘네도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그거를 되게 무시하는 말 같아서 하지 않고 그날 이제 술을 친구들이랑 재밌게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을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음악으로 위로를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 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곡을 청춘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네. 청춘은 워낙 좋은 노래가 이미 많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서 네. 한글로 전략적으로 한글로 풀었더니 이름이 괜찮더라고 푸른 봄. 네. 그래서 푸른 봄이라고 지어봤고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춘들께 바치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한 그 나이 때 또 고민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듣고 꼭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운의 푸른 봄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싱어송라이터 하운님과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